노린재를 잡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시면 또 아니 됩니다. 함께 꽃이 폈어요. 밭으로 가세요.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저는요, 참깨밭에 나왔습니다. 지금은요, 7월 22일인데요. 지금 참깨밭을 가보시면요, 꽃들이 아주 만발해가지고 너무너무 예쁜 참깨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꼭 병충해 관리를 해 주셔야지만 참깨를요, 다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노린재 방제입니다. 노린재 방제는요, 꽃이 피는 그 시점부터 꾸준하게 방제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지금까지 하지 않으신 분도요, 지금은 꽃이 피고 지고 나서 어느 정도의 참깨들의 꼬투리들이 알알이 아마 달려 있을 겁니다. 이 시기에는 이 노린재가 와서 꼬투리에 즙을 빨아먹으면서 정말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노린재 방제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노린재 방제를 해주실 때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또 약을 뿌려주면요, 효과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일일이 노린재를 잡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노린재를 잡는 시간대는요, 보통 노린재가 활동을 안 하는 시간은요, 아침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는 활동을 좀 안 하는데요. 보통 서리태밭이든 참깨밭을 가면요, 이른 아침에 참깨밭에 모두 모여가지고요, 아주 그냥 단란하게 단합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노린재를 이제 잡아주시면 좋은데요. 노린재를 잡아주실 때 보통 노린재를 잡고 그냥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노린재를 잡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시면 또 아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노린재는요, 죽으면서 그 몸에서 어떤 자기의 향을 내뿜게 돼요. 그러게 되면 다른 곳에 있는 노린재들이요, 그 향기를 맡고서요, 없던 노린재까지 5만 가지 놀라와가지고요, 참깨밭이 노린재밭으로 또 더 노린재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깨밭에서 노린재를 잡더라도 죽이지 마시고요, 피티병 하나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노린재를 그냥 웬만한 노린재는 안 날아가고 손으로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개미어리 노린재는 날렵해가지고 잘 날아가지만 참깨밭에는 개미어리 노린재보다는 그 날개 쪽지가 좀 넓적한 쌍떡잎의 뭐 노린재 뭐 이런 종류의 노린재들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 노린재는 손으로 그냥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피티병에 그냥 하나하나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나중에요, 뚜껑을 야무지게 잘 닫고요, 숨을 못 쉬게 만들어주면요, 이놈들이 요 안에서 죽게 됩니다. 약을 방제를 하실 때도요, 아무 때나 방제하시는 것보단 활동 시간이 없는 이른 아침에 방제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때는요, 노린재가 지금 쫙 앉아 있거든요. 저녁에도 사실 해도 되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요, 이른 아침에 노린재를 방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한 번 가지고는 방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는 꾸준하게 방제를 하시고, 중간중간 그 약을 한다고 해서 또 열흘 사이에 또 안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피티병 들고요, 하나하나 아침 이슬 운동 삼아 노린재를 잡는 방법으로 노린재를 방제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노린재를 방제를 하셨다면 이 시기에는 이제 병충해 관리를 할 게 또 생깁니다. 바로 흰가루병입니다. 들깨 아줌만 해도 작년에는 흰가루병이 오지 않았는데요, 잦은 비로 인해서 일조량이 좀 부족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흰가루병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참깨밭으로 가면 꽃이 너무 이뻐요. 자, 꽃 구경하러 저는 참깨밭을 한 번씩 둘러보는데요, 이렇게 둘러보다가 바로 요놈이 또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파리에 보면요, 희끗희끗 밀가루를 송송송 뿌려놓은 듯한 이런 흰가루병이 발병이 가장 이 시기엔 또 많이 발생이 됩니다. 중후반부터 흰가루병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얘를 그러면 그냥 냅두면 안 되나요? 그냥 냅두게 되면 이 이파리가 나중에는 다 말라가지고요, 참깨의 꼬투리들이 많이 달리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이파리가 어느 정도는 지금 시기까지는 광합성이 잘 돼야지만 이 참깨의 꼬투리가 잘 여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흰가루병은 확실히 방제를 해주시면 금방 방제가 되실 수 있어요. 대신 이것도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한 최소한
7일 간격으로 3차례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방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깨밭으로 가셔서 노린재 방제 그리고 이런 흰가루병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흰가루병까지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요걸 마냥 냅두면요. 여기 이파리가요. 아주 그냥 하얗게 온통 아주 그냥 밀가루에 튀김옷 입히듯이요.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노린재 방제, 흰가루병 방제를 지금 차례에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병충해 관리는 아니고요.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쯤 되면요. 참깨 순 지르는 일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슈퍼 태강 참깨라는 외대깨를 키웠습니다. 외대깨는 이 꼬투리가 길게 뻗어 올라가면서 이 꽃이 무한화설에서 마냥 꽃이 피게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수확하는 시기가 됐을 때 아래 꼬투리는 다 열어져서 바닥으로 그냥 깨가 쏟아지더라도 꽃은 계속 마냥 피고요. 위에 꼬투리의 참깨들은 잘 여무지가 않습니다. 보통 수확 시기가 되면 이 꽃도요 살짝 좀 만발하게 피진 않고 조금 더디게 피거나 좀 안 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꽃의 끝에 있는 생장점을 똑 따주는 적심, 요 자르는 일을 해주셔야 참깨 끝에 있는 꼬투리까지 씨알들이 잘 여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심는 날짜에 따라서 적심해주는 시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남겨놓겠습니다. 요 날짜 확인하시고요. 이 날짜도 확인하시고 또 하나 확인할 거는 이제 아래 화방부터 보통 이제 달리게 되는데 보통 아래 꼬투리는요 사람 한 무릎 정도 위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뭐 한두 개밖에 안 달려요. 보통 뭐 두세 개 뭐 되게 조금 달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많이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자 제대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래 꼬투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개수를 세 가지고요. 자 많이 달렸죠. 여기서 쭉 세다 20에서 25마디 사이의 생장점을 위에를 또 끊어주시는 일을 해주셔야 나중에 맨 위에 있는 꼬투리가요 씨알들이 잘 여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적심을 해주실 때도요 수확을 앞두고 뭐 하루 이틀 앞두고 적심해주면 효과가 또 없습니다. 보통 참깨를 수확하는 시기는요 저는 보통 매년 8월 말경쯤에 수확을 하게 되더라고요. 8월 말에서 9월 초쯤이면 수확을 거의 마치게 되는데요. 그 시기 전 최소한 보름 전에는 순 지르는 일을 해주셔야 깨가 잘 위까지 여물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 또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참깨 줄을 해주지 않으신 분들은요. 참깨 줄까지 묶어주시면 좋습니다. 가지깨 같은 경우는 쓰러질 일이 별로 그냥 없긴 하지만요. 저처럼 외대깨를 참깨를 심었으면요. 이게 계속 키만 크기 때문에 2m 정도 키가 크게 되거든요. 그러면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장마 비에도 쓰러지지 않고 잘 버텨줬다면 천만다행인데요. 또 8월에는요. 수확을 앞두고 나거나 이 8월 때에 또 태풍이 오게 됩니다. 그 시기에는 또 키까지 크기 때문에 비바람이 오게 되면요. 거의 100%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참깨줄을 묶어주지 않으셨다면요. 지금이라도 참깨줄 한두 줄은 꼭 해주셔서요. 쓰러짐을 방지해 주셔야 나중에 그 쓰러져서 물이 닿거나 그러면 또 참깨가 썩거나 제대로 여물지가 못하기 때문에요. 참깨줄 묶어주는 일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들깨가족 여러분 이렇게요. 참깨밭으로 가셔서요. 참깨 관리 한번 해보시고 참깨 농사도 풍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활짝 웃는 하루 보내세요. 해피데이.